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역대급 하자 논란을 빚은 오령 힐스테이트가 긴급 하자 보수를 마친 뒤에 입주 예정자들과 2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내일 무안에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을 홍보하는 2차 캠페인을 예고하면서 재충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갯벌에서 맨손으로만 낙지를 잡는 낙지 맨손잡이의 전통을 잇기 위한 맨손어업 장인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5.18과 여순 사건, 군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에 굵직한 현안 법안이 제정된 점은 이번 국회의 성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아쉬웠습니다.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16대 국회 이후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법률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역 수건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달빛철도 건설법, 에너지 우수 인재의 요람,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육성 법안은 표류 끝에 사라지게 됐지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법안이 제정된 점은 성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상당히 공부하는 국회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었고 입법도 특히 광주 지역 입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진영의 논리가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광주 936건, 전남 934건. 광주는 민영배 의원 325건을 비롯해 이병훈, 송갑석, 조호섭 의원 순으로, 전남은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의원 순으로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비율은 광주 28.9%, 전남 33.4%로 발의 건수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 50%를 넘긴 경우는 광주 이형석, 전남 주철현 의원 등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겁니다.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좀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대립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됨으로써 4년 전 집권 여당의 바람을 앞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남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령. 지난달 진행된 입주 예정자 사전 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며 휜스테이트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긴급 하자 보수를 마친 뒤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잔뜩 휘어진 채 주저앉았던 벽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즉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전부 지금 미관상으로도 이상이 없도록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드러난 수많은 하자로 휜스테이트라는 오명을 산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MBC 보도와 함께 비난이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화장실 벽 속에 넣어둔 타일부터 깨진 채 발견된 집안 벽면, 이음새 처리 불량으로 물이 떨어지던 지하 주차장 배관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은 하자 보수를 위해 열흘 동안 일평균 600명 이상의 하자 처리 인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다 뺐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다 깨내고 다 드러내고 변기랑 이거 다 끄집어내고
무단 침입 우려가 제기됐던 방화문도 잠금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역시 2차 사전 점검을 통해 집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뉴스에 나와서 제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2차로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후로 처리했다고 해도 영 아니게 정말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해놓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를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내부를 제대로 속을 메꾸지 않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또 입주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되는 하자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후 3개월 동안 하자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부터는 3개월 동안 동별로 하자 전담 인원을 1명씩 배치를 하고 또한 CS 호남 사업 소장하고 관련된 인원들을 같이 현장에 상주시켜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시공사의 사과에 이어 긴급 보수를 마친 모습을 공개한 무한 오룡 힐스테이트. 2차 사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이번 주부터 차차 입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입주 예정 기간은 추가 보수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늘린 8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시가 내일 무안에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2차 캠페인에 나섭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0여 명은 내일 무안 망운면 장터에서 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인데 지난 24일 무안 주민들의 반발로 홍보 활동을 조기 종료했던 광주시가 무안군을 자극하는 행보를 고의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군 망운면은 지난달 열린 소음대책 토론회에서 군공항 이전 예정 지역으로 꼽혔던 곳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오늘 의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동서부권 갈등만 더욱 조장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편향된 여론조사 시도에 안타깝다며 일부 문항의 답변이 서로 모순되거나 뻔히 예상되는 답변을 유도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방식, 주요 기관 및 의료기관 서부권 밀집 평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습니다. 갯벌에서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어업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이 같은 낙지 맨손잡이 전통을 잇기 위한 갯벌 낙지 맨손 어업 장인 선발 대회라는 독특한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다 숨겨졌던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긴 장화를 신고 잡은 낙지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과 가래삽을 든 낙지잡이 장인들이 하나둘씩 갯벌로 들어갑니다. 삽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만 낙지를 잡는 경력 45년의 장인은 낙지 숨구멍을 발견하고 어김없이 큰 낙지를 잡아냅니다. 또 다른 장인은 가래삽으로 갯벌을 빠르게 파내고 낙지를 건져 올립니다. 배에서 해보니까 우리 뻘땅하고 틀려가지고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대로 재밌네요. 신안군이 주최하는 갯벌 낙지 맨손호흡 장인 선발대회는 지난 2019년 첫 대회가 열린 뒤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하다 올해 2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낙지잡이 어업의 전승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최한 대회입니다. 신안군의 전통 어업기술을 위해 우리 군은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 5명이 참가한 낙지잡이 장인 선발대회는 1시간 동안 잡은 낙지와 맨손이냐 가래삽을 쓰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맨손으로만 26마리를 잡아낸 도초도 출신 김행주 씨가 2번째 대회 장인으로 선발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도 낙지가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오늘 와서 또 1등해서 감사하고요. 낙지잡이 장인에게는 2년 동안 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낙지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상상 속 미래 교육의 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오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해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수 엑스포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교육 관계자와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개막 강연으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강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세계 유명 교육계 리더 5인의 특별 강연과 각종 공연, 미래교육 체험 행사, 글로벌 교육 시범 강연 등의 박람회 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방제의 날과 바다의 날,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2024 해양 환경 축제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해양환경구조협회와 완도군이 주최한 해양환경축제에는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병만 씨와 지역 어린이, 해양 관련 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해 바닷속 폐기물 수거 행사와 어린이 사생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로서 이 완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거를 같이 릴레이로서 우리 바다를 우리가 청소하고 또 우리가 또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걸 잡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좀 보호하는데 좀 같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경희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는 패션전이 오늘 목포대 70주년 기념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 전시회에 꾸준히 참여해온 조경희 교수가 국내외에서 발표한 패션 제품과 동문 20여 명이 준비한 작품을 함께 선보이고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대 남학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같이 패션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막상 열고 나니까 후배들과 또 이 지역 청년들과 우리 대선배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쪽 목포와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좋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목포시 고화도 신항 앞바다에 SUV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대 운전자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육지에 대피한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 행사로 성장한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전남교육청과 목포 MBC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참가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참가 학생들이 미션 과제를 수행하며 부대 행사로 목포 MBC 메타휴먼 세아 홀로그램 체험과 메타버스 퍼포먼스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도전, 협력을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전남에서 진행된 발명 교육 행사로 자세한 내용은 목포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육해상 양식장과 부잔교 등 피해 우려 지역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별 관리 요령 숙지 여부와 직원 비상 연락망 구축, 입식 신고 여부와 수산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